예,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. 녹십자의 MS, ST바이오센서, 바디텍메드, 진매트릭스, 휴마시스, 시젠, 수젠텍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공통점은 대부분 다 폭락을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바디텍메드 정도, 그쵸? 예, 바디텍메드 정도만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주봉상으로 좀 볼게요. 보면은 지금 뭐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 3분의 1 토막이고요.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토막이고 녹십자 MS도 3분의 1 토막. 바디텍 매드는 그래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. 반 토막 정도 났고요. ST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뭐 한 4분의 5분의 1 토막 났고요. 시젠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.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물론 이 테마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을 하겠죠. 그 매출액 발생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의 회복성인데 그 회복성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16만 원이라는 시젠의 가격은 진단키트를 팔아서 수익을 본 것 플러스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저까지 올라간 것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 전체 맥스치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최대치가 한 6만 원 정도.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기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요 구간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5천 원 정도 SD 바이오 센서예요. 바디텍 매드는 사실은 별로 크게 무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어쨌건 그렇고 녹십자 MS도 만 원 정도, 진 매트릭스도 한 12,000원 정도, 휴마시스는 한 5천 원 정도,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갔을 때 한 15,000원에서 2만 원 정도, 요 정도 보거든요. 사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시장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로 더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테마주들 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테마주도 올라가고요. 기타 다른 개별주들도 같이 올라갔어요.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기술주가 무너지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테마라는 것이 신규 테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재탕, 삼탕 테마가 있어요. 과거에도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 관련된 테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,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참신했고 그리고 이례적이었고 전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대단한 그런 이슈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재탕이 됐어요. 지금 결국 재탕이죠. 또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죠.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은 국내만이 아니에요. 국내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지만은 이 전 세계가 흔들렸기 때문에 올라갑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누구 뭐 대통령 뭐 부인이 누가 죽고 아들이 죽고 뭐 아기 비안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감이 있었고 진단키트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 집계도 사실 모호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그 재탕에 대한 정고점을 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만약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해본다라고 관심을 가졌을 때 보면은 사실 대장주는 여기 대장주는 보시면은 시가총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총이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 1,500억, 그렇죠? 뭐 슈마시스도 3천억, 뭐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근데 예전에 CJ는 보면요, CJ는 이때 당시 얼마였냐면은 여기 지금 벌써 반토막이었어요. 그러니까는 지금 6, 7천억 정도, 6천억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.
상당히 낮았죠. 그러니까 지금 1조가 넘는 지금 보시면 1조 4천억짜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안 팔았겠죠? 팔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일 겁니다. 그런데 물론 판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악재 매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수가 많은 것들 피하시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것들 피하시고 어차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테마주입니다. 실적 볼 필요도 없어요. 이건 사실은 뭐 실적 좋은 거를 선별하는 것이 저도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요.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. 더 좀 권고 드리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이제 알려진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투자를 만약에 하게 돼서 정말로 내 계좌에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 이 변동성에 대해 상당한 큰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많게는 15%에서 20% 정도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%에서 15%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그 이상으로는 몰빵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뭐 주가도 주가지만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.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기업계를 잠깐 보시면은 뭐 시젠도 좀 걸출했지만은 이제 적자가 났고 매출액도 반토막이 났고 뭐 녹십자 MM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.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적자 회사예요. 적자 회사고 매출액도 안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. 진단키트 팔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좀 비싼 값에 좀 팔리고 불티나게 팔리고 1인당 그 진단키트 구매율이 상당히 구매 양이 상당히 많았지만은 지금 도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찌됐건 제가 이런 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은 내 주변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해서 극에 달았을 때 진단키트가 이제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분명히 이게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력 플러스 개인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세력은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나오는 시점은 가장 개인들이 많이 사고 싶은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. 이 점 꼭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